상호주의 원칙, 인정책을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일단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가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영주권의 유지 요건에 한국의 의무 거주 기간 요건을 도입하는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내 영주권을 딴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현제도와 관련해 지난 1일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들은 네티즌들은 한동훈 장관 의견에 동의한다. 다른 나라는 영주권 취득도 오래 걸리고 시민권 취득에도 5년 걸린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당연히 민의가 왜곡됩니다. 국가 상호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앞으로 이중 국적자들은 투표권 행사 제한해야 한다라는 등의 반응을 남겼습니다. 한 네티즌은 외국인에 대한 이런 불공정한 정책은 폐지해야 한다. 비단 투표권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건강보험도 제한을 두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문제도 상호주의에 따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중국에서는 우리 국민이 투표권이 없는데 중국인이 본국에 돌아가서까지 투표권 가진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투표권은 영주권자에게 부여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부여하는 거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북괴도 미국 영화는 보나 봅니다. 뭔 소리냐고요? 지난 11월 중순 평양으로 운반되던 금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다양한 북한 내부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 강도 영화를 모방해 차량 바닥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금을 탈취했다는 증언과 강도단의 후송 차량 습격설 등입니다. 이 사건으로 신의주와 북중 국경 일대가 발칵 뒤집혔고 북한 당국이 조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도 범인을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평북의 금광에서 생산된 금을 재련해 평양으로 호송하던 중 사고가 났다며 범인들은 철제 상자와 트럭 바닥에 미리 구멍을 뚫어 상당량의 금을 탈취했다고 전했습니다. 차량이 신의주 평양 도로를 달리면서 금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200kg 이상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차량에는 39호실 직원 3명과 무장군인 2명, 운전기사까지 모두 6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금이 떨어지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일 기준 금 시세는 1g당 약 74,800원으로 북한이 탈취당한 200kg은 150억여 원어치입니다.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덧탐사 취재진이 지난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에 찾아간 것을 두고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집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두둔했는데요. 이에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김어준 씨 집 앞에서 텐트를 쳐도 괜찮냐고 비꼬았습니다. 정유라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스토킹이 집에만 안 들어가면 되는 것인지 몰랐다며 김어준 씨 집 앞에서 캠핑을 같이 할 사람을 구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집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요 머리라며 집 안에만 들어가지 않고 유튜브 취재차 왔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서울시 재정 지원을 처받는 방송에서 골 때리는 논리로 덧탐사를 두둔하고 있는 김어준 쌍판떼기 볼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 출연기관인 교통방송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의 올 연말 하차를 염두에 두고 후임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 편향성 논란이 지속해서 불거졌던 김어준의 하차가 이른바 TBS 지원 폐지 조례의 서울시의회 통과 후 생존의 위협을 받는 TBS의 개편 방안 마련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TBS 관계자는 2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작진이 뉴스공장을 이끌 김어준 후임자를 찾고 있다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어 후임자를 특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달에는 김어준이 작가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취지로 프로그램을 연말까지만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TBS 노조 관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가 김어준에게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어려운 수준의 내년도 예산 현황을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TBS 내 공정방송위원회가 공정성 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성원들에게 뉴스공장 공정성 수준을 조사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어준은 제작진에게 다음 주 중 방송에서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서울시로부터 지원 중단에 따른 재정 위기에 직면한 TBS로선 내년 취임할 새 대표와 함께 개편안을 만들어 살 길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간 김어준을 두둔해온 이강택 전 대표는 지난달 15일 제출한 사표는 같은 달 30일 수리됐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본교섭이 1일 새벽 극적 타결됐습니다. 이로써 서울 지하철은 파업 하루 만인 이날 첫 차부터 정상 운행됩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중파업 돌입 하루 만인 1일 새벽 임금, 단체 협약에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한 것을 두고 공사의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출생한 MZ세대 젊은 직원들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공사의 3개 노조 중 제2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와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소속 젊은 직원들이 파업한 데 목소리를 강하게 내면서 파업 동력이 약화했다는 것입니다. 노동계 관계자는 공사의 젊은 직원들이 파업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게 파업을 하루 만에 끝내도록 만든 중요한 계기라고 했는데요. 지난달 29일 노사 협상에서 통합노조는 파업을 하지 말고 사측의 제안을 받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노조는 이날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간부가 현장을 다녀간 이후 갑자기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한 노조 관계자는 통합노조와 공사노조가 격론을 벌여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통합노조 집행부는 공사노조에 끌려 들어갔지만 젊은 조합원을 중심으로 독재 행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했습니다. 통합노조도 30일 파업에 참여하긴 했지만 내부에서 파업 전선에서 이탈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젊은 조합원들 사이에선 왜 우리를 무시하는 공사노조를 따라 파업에 뛰어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나왔다고 합니다. 노동계 관계자는 연합교섭단의 한 축인 통합노조가 이탈하는 그림이 공사노조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파업 장기화를 막은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